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올해 대전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6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답니다. 세종도 목표액을 초과했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에 모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경기가 침체됐다지만 우리의 이웃사랑 정신까지 얼어붙은 건 아닌 것 같아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십시일반 서로 돕는다면 따뜻하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분들도 돈이 남아서 낸 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쓰겠다며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히말라야를 금으로 바꿔 그것을 가진다 해도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욕지족, 즉 작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겠죠.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 밤사이 눈이 내린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영하 8.4도, 세종 영하 7.7도, 대전 영하 6.1도를 기록했고 천안과 공주 등 충남 6개 시군과 세종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포근해 대전은 1969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월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신고자 3명과 유증상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 대학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는 물론 개강까지 연기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중국 유학생 1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대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가 감염병 치료를 받다가 적발돼도 출국 조치를 하지 않고 28일까지는 국제결혼 안내 제도도 일시 중단합니다. 정부가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작업체들은 원자재가 바닥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 한 장에 1,500원가량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40여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계좌이체 받아 잠적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6번 확진자와 접촉한 딸과 사위의 이름을 포함해 나이와 직장, 주소 일부가 적힌 문서가 올라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대전 성모병원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천안에서도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도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현대차 아산 공장이 7일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충남은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산 경제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고 충청남도는 상반기에 3조 8천여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KTX 등 열차 이용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체육회가 지난달 첫 민선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기춘 씨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선거인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화환을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돼 선거관리위원 전원 합의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습니다. 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386 운동권의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며 유성을 출마를 암시했습니다. KBS 대전 총국이 대전, 세종, 충남 여론조사 결과 우리 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 현안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은 대전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세종시는 자족기능 확충, 충남은 저출산 고령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옛 무역전시관 대지에서 대전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우리 지역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충남 지역의 기업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만드는 한 기업은 중국 산사성에 80만 달러 상당의 집진기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일정이 차질이 생겨 대금 수납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또 중국 출장을 자제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증언한 기업들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충청남도도 중국 기업 두 곳의 투자 유치 상담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과 투자 유치에 먹구름이 끼고 있으니 이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물론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무역 수지 453억 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해 사상 첫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인 요 반도체와 또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 같은 제품들의 최대 수출국은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 충남 전체 수출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중국 부품 협력사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 1,200여 대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도 오는 7일부터 닷새 동안 휴업에 들어가서 지역 협력사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이에 더해 지난해 8만 명에 달했던 충남 지역 중국 관광객 입국이 계속 금지될 경우엔 관광, 음식, 숙박업 타격도 우려됩니다. 두 달 안에 상황이 혹시 이제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액은 1,760억 원, 부가가치액은 570억 원, 그리고 고용인구는 1,214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간 장기간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예상 피해액이 5,30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상반기에 3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지만 경기 위축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특히 충청남도와 중국 경제는 굉장히 깊이 연결이 돼 있죠.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을 돕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라도 중국이 감염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곳곳에서 마스크가 동나거나 또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1,000만 개 이상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좀 가보거나 좀 살펴보더라도 마스크 품절 사태가 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일 마스크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서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혹시 가능한 수치일까? 궁금증이 들어서 마스크 제작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업체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정부 발표와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 생산량보다 지금 2배 이상을 늘렸지만 이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아마 한 열흘 정도 뒤에는 마스크 제작 업체 중 절반 이상이 기계를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마스크를 만드는 데는 먼지 등 비산물을 걸러주는 이 마스크 필터가 중요한데요. 이 필터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수지를 특수 처리해 만든 부직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수급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마스크 원자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나요? 네, 정부는 원자재 수급선을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구체적인 수급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가 타는 마스크 제작 업체들은 다른 제품을
다른 제품 제작에 쓰이는 원자재를 마스크 제작에 돌릴 수 있게끔 정부에서 중재해달라 이렇게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마스크 필터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는 공기청정기 필터 제작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니만큼 이 공기청정기 제작분을 임시로 마스크 제작에 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정부가 실질적인 세부 원자재 수급 방안까지 하루빨리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만큼 마스크가 공급돼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시립예술단은 이달 어린이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립무용단과 시립교향악단에 찾아가는 공연도 취소했습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도 7일로 예정됐던 대보름음악회를 취소했고 다음 달 20일과 21일 국립민속국악원과 함께 진행하는 공연은 단체와 협의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7일 당진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와 문화제가 취소됐고 같은 날 아산시청에서 열기로 했던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창단식도 취소됐습니다. 또 27일부터 이틀간 서산과 예산, 홍성 일원에서 열기로 했던 3.1절 기념 충남 도지사기 시군대학 역전 경주대회를 비롯해 충남 체육회장 취임식과 서천군 태권도팀 창단식도 취소됐습니다. KBS 대전방송 전국도 16일로 예정됐던 사랑나눔 음악회인 바보음악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충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 밤사이 눈이 내린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영하 8.4도, 세종 영하 7.7도, 대전 영하 6.1도를 기록했고 천안과 공주 등 충남 6개 시군과 세종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서 1도로 종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계룡 영하 16도 등 일부 지역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KBS 대전방송총국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또 각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총선을 앞둔 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춘석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춘석입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그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였고 또 여론조사 대상, 또 조사 방법, 응답률, 표본 오차 등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우선 안내를 해주시죠. 예, 이번 조사는 그 대전, 세종, 충남의 그 10년의 어떤 이슈, 그리고 올해가 또 총선이 있죠. 그 총선과 관련된 이슈,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그런 조사였는데요. 네. 그 대전, 세종, 충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네.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로 84.8%, 네. 집전화로 15.2%로 진행을 했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14.6%입니다. 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씩 좀 짚어보죠. 예. 먼저 임기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역시 그 충청권, 중부권이라서 그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국정운영 평가에 그 잘했다는 응답이 48.6%, 못했다는 응답이 48.1%, 아주 네. 팽팽합니다. 예. 다만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매우 못했다가 26.5%, 매우 잘했다는 14.5%. 예. 앞으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거의 전국의 첫 조사였는데요. 네. 초기 대응을 잘했다 60.2%, 못했다 37.3%예요.
네. 일단 긍정응답이 높긴 한데요. 다만 이때 이제 조사 시점이 1월 29일부터 31일이고 지금은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네.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속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 정당 지지도 또 차기 대통령 인물 적합도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정당 지지도를 먼저 살펴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39.2%, 예. 자유한국당이 22.0%, 전국 단위의 지금 그 지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이 5.6, 바른미래당 3.3, 새보수당 3.0. 예. 주목되는 게 지지정당 없음과 무응답이 19.4%, 한 2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선 후보 또 이제 지지도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예. 이낙연 전 총리가 25.5%로 1위, 예.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11.6%로 2위. 그래서 2배 정도의 격차가 있죠. 예. 3위부터가 이재명 경기지사 4.9, 안철수 좀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4.3, 예. 박원순 서울시장 3.3, 심상정 정의당 대표 3.1, 유승민 세보수당 의원 3.1, 홍준표 전 의원 2.4, 김부겸 의원 1.2, 나경원 의원 1.0 그렇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다른 조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갔던데요. 이번 네. 조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네요. 예, 그리고 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광역 단체장 또 교육감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도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예, 광역단체장 대전 허태정 직무대행은 잘했다는 응답이 50.1, 이춘희 세종시장 52.8, 양승조 충남지사 48.9. 예. 잘했다는 응답이 50% 내외이죠. 네.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와 비교해 보면 네. 한 낮은 좀 더 낮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에서 조금 낮은 예. 17개의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예. 그리고 이제 대전 교육감, 세종 교육감, 충남 교육감에 대한 평가 보면은 시도지사 평가보다는 약간 낮긴 합니다. 네. 설동호 대전 교육감 잘했다 42.5,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48.2, 예. 김지철 충남 교육감 36.6. 다만 이제 교육감 평가이기 때문에 모름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합니다. 예. 또 이번 여론조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여론조사 내용도 많았는데 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총선 투표 의향이나 또 후보 선택의 기준 또 선택 후보의 정당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7.7%입니다. 네. 이게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60% 내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실제보다 한 15%, 20% 정도 높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투표율로 볼 때 사실 이 코로나 변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 이제 평가 기준 보니까 능력과 경력을 보겠다 29.4, 도덕성을 보겠다 24.2. 이건 일종의 후보 요인이죠. 네. 후보 요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념과 공약을 보겠다 21.3%. 네. 그다음에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 17.5%. 사실은 정당이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실제로는 정당 요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당에 어느 후보를 투표할 것이냐 아직은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했다가 43.6 상당히 높죠. 네. 이 상황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투표하겠다 28.1, 자유한국당 후보 19.2, 바른미래당 후보 2.0, 정의당 2.5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아까 정당 지지도는 39%였거든요. 네. 10% 이하 좀 낮은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선거구 조정 문제 또 후보 확정 문제 아직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아직 할 예. 단계가 아니죠.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총선 후보 선택에서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 가운데 이 정치 신인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이게 대전이 특히 높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그 정치 신인에게 이제 지지하겠다 46.1, 기존 정치인을 지지하겠다 32.9, 아직 네. 무응답이 21.0.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기존 정치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인의 그 등용 비율이 높습니다. 선거를 통한. 네. 이런 추세가 반영됐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충남이나 이제 세종보다는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데요. 이것은 이제 대개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 이런 데에서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네. 점이 반영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조사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하셨을 텐데 다른 지역도 이런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충청은 네. 충청만의 여론이 아니라 전국의 여론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만큼 네. 전국의 여론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그 지역이고요. 정치 신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선거에서나 더 높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충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충청이 항상 그래서 예. 정치권에서도 언제나 초미의 관심 지역이죠. 예. 이번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위성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 또 예. 보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위성 정당이라 하면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네. 비례대표 의원을 이제 어떻게 배정해서 가져가느냐 이 이슈 때문에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예. 위성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 49.9, 투표할 의향이 없다 40.9%입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도 투표할 의향이 있다 49.9 높다는 것이 일단 그 관심사지만 네. 특히나 관심이 보수층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 예. 이야기가 예. 자유한국당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보수층의 62.0%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예요. 네. 그만큼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변수가 되는 그런 그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 통합에 대해서 필요하다 50.9%, 필요하지 않다 37.2%. 네. 이것도 전체적인 응답이 50.9%가 높다는 것도 주목되지만 네. 이것 또한 지금 보수 통합이기 때문에 보수층 내에서의 응답 결과가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수층에서 73.0%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 이 위성 정당에 투표하겠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49.9%가 나왔다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국민들이 위성 정당을 좀 이 제도나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런 가치 판단을 물은 것은 아니고 예. 만약에 위성정당이 있을 경우에 투표할 것이냐 그런 행태를 예. 물은 것이기 때문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도 사실은 위성정당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값 상승이나 전망에 대한 응답이 많았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나요? 예. 그 대전과 세종 지역에 이제 각각 물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다. 보는 응답이 보합세다 또는 떨어질 것이다 이쪽보다는 높아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오를 것이다 46.1, 세종은 44.6. 보합일 것이다. 대전이 36.4, 세종이 네. 40.9. 예. 떨어질 것이다. 대전이 11.4, 세종이 7.7. 물론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다는 응답이 46.1, 44.6으로 이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에는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같이 있겠죠. 네. 올라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네. 부담이 되는 사람은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합과 떨어질 것이다를 합치면 사실은 네. 오를 것이다는 응답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대전 세종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도권보다는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올 것이라는 그 응답이 상대로 좀 낮기는 합니다. 아, 수도권보다는 낮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가 네.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해를 해봅니다. 네. 국정 운영과 총선을 바라보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여론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선을 앞둔 지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정답은 사스, 현실은 메르스, 정부 방역대책 부족했다란 타이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2003년 사스 파문 당시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지역대학가 상실의 시대란 기사에서 지역대학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우려하며 학위 수여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면서 졸업 특수를 기대하던 대학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갈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